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어, 카카오가 너무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왜 불안해요?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뭐 정확한 대답은 아직 못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손실권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에 대한 흐름을 조금 뭐 완전 우리가 100% 깊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 사업 파트나 또 이제 회사 내에서 돌고 있는 내용 아닌 이상은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노출된 이슈들과 노출된 리스크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글쎄요. 카카오는 우리가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되는 시총상위 종목 중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지금 물론 앞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눌림 단계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 포지션이 높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그 고점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갈 기업이에요. 고점을 새롭게 펼쳐 나갈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불안해하시는 분들, 과연 뭐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열의 여덟은 어떤 유형이실 거다라는 거 감은 옵니다만요. 그런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아마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카카오를 자꾸 매력있게 보는지, 왜 카카오를 자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카카오 소개에 앞서서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좀 자주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다고 라이브에서 얼굴을 공개한 건 아니고요. 성대가 미남이다, 목소리가 미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도 하나 미남 타이틀을 달아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기가 더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조만간 좀 신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속 신비주의로 가야 되는 걸까? 미남 소리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계속 듣고 가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공개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또 재밌는 또 유익한 플랫폼을 또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공개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이렇게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좀 더 막 진짜 여러분들이 뭐 인강 보듯이 약간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인강 보는 느낌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좋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 한 번만, 터치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어쨌든 조만간 또 직접 뵈면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올려서 우리가 또 다양하게 즐겁게 주식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사실 봐야 될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돈을 잘 번다라는 거는 또 꾸준하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어떤 과정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반영될 것들도 사실 많고요. 자, 카카오는 사실 지주회사로서에도 매력이 크고, 기존의 카카오 그 본래의 몸통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큰, 그리고 또 고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단순하게 재무제표만 일단은 펼쳐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성장 뭐라고 할까요? 성장의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만큼 몸집이 더 커질 것이야 라고 뭐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건 맞습니다. 매년 진짜 이 조 단위에서 매출이 앞자리가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9천억 원대부터 1조 4천, 1조 9천, 2조 대, 3조 대, 4조 대, 5조, 6조 대까지. 이거 엄청난 성장인 거거든요. 이 정도 성장이면. 그래서 성장률로 따지면 사실 9천억일 때 3조, 4조가 되는 거는 3, 4배의 성장이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 3조 정도가 늘었죠. 그럼 여기서 4조에서 3조 늘면은 이때보다 배율로 따지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죠. 만약에 매년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3년 만에 매출 100%,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0%를 달성한 다음에 100% 성장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3년 만에 또 100%면요. 자, 1조 벌던 애가 더블이 돼서 2조가 됐어요. 근데 2조 벌던 애가 더블이 되려면 2조를 더 벌어야 돼요. 그렇죠? 1조만 벌면 됐던 게
2조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0%를 어떤 금액적으로 따지면 200%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몇 퍼센트의 성장률 이런 퍼센테이지로 보기에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지언정 매출이나 이런 금액대로 보면요 굉장히 좀 꾸준한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률이라는 이 퍼센테이지로는 다소 점점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점점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하면서 이런 흐름과 패턴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진짜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건데 시끄러우니까 박수는 따로 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리포트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과 저도 또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과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내년 이제 어쨌든 올해 다 갔잖아요. 지금 뭐 12월 이제 말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내년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내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자회사들의 어떤 움직임들, 자회사들의 일정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에 대해서 합병 검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합병 후에 또 순차적으로 IPO를 진행을 하면은 이 카카오에 미치는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합병, 그 다음에 합병하고 나서 또 페이지 이런 거 해서 뭐 IPO 밸류 부스터 온 해가지고 좋은 내용 있죠. 저도 이런 관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치는 7조 원을 겨냥한다 하면서 높아진 기대치의 충족 여부가 관건. 그래서 이런 거죠. 야, 너네는 이 정도 성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이제 지켜내냐 못 지켜내냐,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목표만 그렇게 째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관점인 거죠. 살짝 여유가 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자회사 IPO 성공이 카카오 주가 핵심 드라이버다. 그래서 내년에 뭐 카카오페이나 뱅크 요 정도의 기업들이 IPO도 마찬가지로 기대치에 상회할 경우에 추가 상승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된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고요. 카카오 성장의 끝이 없다. 성장의 새 이름 구독경제 해가지고 뭐 기존의 톡광고, 커머스, 그다음에 신사업 쪽, 웹툰, 뱅크 여신액 이거 보시면 다 두 자릿수예요. YY 기준 다 두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매년 이렇게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주는 자회사들도 엄청 많죠.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렌탈, 뭐 정기 배송 신청할 수 있는 상품 구독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왜냐면 이미 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 자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미 뭐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 뭐 마케팅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고, 이미 구축해 놓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뭘 해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수월하고 유리한 거죠. 그렇죠? 카카오톡 안 깔려 있는 분이 있어요? 안 깔려 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뭐 특별하게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필수 앱이잖아요. 필수 앱. 그렇죠? 그 필수 앱을 통해서 사업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는 거죠. 이미 그런 거를 유리하게 깔려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쪽에 뭐 피코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걸 둘째치고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것 자체, 이 카카오 쪽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들어가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범위, 그것부터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카카오의 실적 전망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망치 나와 있고요. 2018년, 19년, 그다음에 2020년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와 2021년, 22년 쭉 예상치 이렇게 해서 또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래프나 뭐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빠글빠글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먹거리가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서 사실 뭐 주가적인 측면은 지지부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저점과 고점의 중간에 현재 단가를 확인하면은 전체 폭에서 거의 한 80% 가까이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라고요. 앞전에 이 최고라는 단어를 점점 새롭게 써나갈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앞으로 좋으니까 이 종목 그냥 몰빵해서 짱 박아두고 가져가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모든 종목은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재테크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어떤 기업이어도 항상 악재는 있을 수 있고 변수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는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현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더 편입을 하면서 비중 관리와 현금 평균 단가 관리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누리실 거면 비중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뭐 VIP님들 종근당홀딩스 이런 거 몰빵해서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결과론적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늘 오히려 종근당홀딩스 시세 내줄 때 시장은 빠졌었어요. 그 타임에 빠지면서 종근당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죠. 우리는 여기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VIP 회원님들 포함해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익 실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가벼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단기 수익 패턴이긴 한데요. 이 녀석 아닙니다. 이 녀석이 아니고, 자,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웰크론한텍을 2,700원 부근, 대략적으로 2,680에서 2,710원 요 사이인데, 시장이 좀 좋다 싶으면 2,700원을 깨지 않을 거예요. 흑산병 이후에 돌려줄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시총이 그렇게 막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500억짜리예요. 근데 이제 이날 터진 거래로 보면은 한 바퀴 이상은 다 돌았어요.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터진 종목이고, 흑산병 이후에 내일 한번 또 시세가 괜찮으면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봉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기준 가격은 2,700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시세를 대부분 다 반납을 했는데 보시면 거래는 흔적이 크지 않네요. 그래서 웰크론한텍 내일 한번 아침에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내가 그래도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약간은 선수 기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피플바이오를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저는 일단 54,000원 부근을 한번 노리고는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54,000원.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고, 중간에 어떤 변동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리한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소량만 접근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동제약도 저는 계속 좀 스윙 중기 패턴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안 ID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0원을 어떻게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25,000원을 지켜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는 거래가 뭐 평소 대비해서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감자 이슈가 사실 기존부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빠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자의 대상은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이고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 따른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빠르게 인정하고, 일단은 내 계좌가 내가 들어간 거에 따른, 왜냐면 우리는 단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단타치로 들어가서 같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중만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좀 지키셨다라면은 이 종목 마이너스 5% 6%여도 손절을 하고 손실을 인정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손실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가 빠르게 복구를 하면 되잖아요. 일부 회원님께서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근당 바이오 22%, 뭐 부강약품 해가지고 소량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카카오 10%대 벌써, ICD 10%, 오리온 9%, 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면서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비중 관리를 잘 해두시니까 아시안 IDT 6%대 손실 봤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인정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언제든지 커버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을 해도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손실 없는 어떤 매매는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우리가 또 최대한
손실 본 거는 복구해 나가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먼 미래 가치를 보고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서의 어떤 지금 매력이 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잘라낼 건 잘라내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주가 반응이 오냐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좀 잘 빠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25,000원을 깬다, 요거는 절반이라도 또 한 번씩 매도,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25,000원 자꾸 건드린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지노선을 25,000원 정도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좋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유튜브만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한 4%대에서는 내가 좀 손절한다 라는 생각으로 회전율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종목은 많고 우리가 가져갈 것도 많고 매매할 것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근당 홀딩스 우리도 다 수익 실현했죠. 그래서 종근당 홀딩스 뭐 16%까지도 이렇게 분할로서 5%, 11%, 16% 분할로 챙기는 거예요. 13, 14%대, 그렇죠? 8%대도 있으시고, 한국전력, 유나이티드제약, 영림원, 실리콘웍스, 종근당 홀딩스, 동진, 삼성전자, 한창제집, 현대모비스 등등,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비중을 잘 지켜주시면 손실을 나는 종목들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동나비엔 손실 봤어요. 인정했어요. 손절했습니다. 부분으로 매도했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또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꾸준하게 이 금액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이런 식으로 7개월 만에 7,8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보셨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금 1억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20만 원의 수익을 챙기셨지만 지금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기시면서 여기 이날도 보내주신 것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날은 또 100만 원 수익, 오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수익 챙기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챙기시는데, 저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 수익만 봐요. 수익을 안 보시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비중 관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에 정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년이 시장이 좋은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코스피 3200, 3300 가면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더 저렴한 단가에 사야, 그리고 좋은 기회에 타이밍을 잡아야, 그래야 내년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비싸요. 대부분 다 비싼데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내년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시장이 좀 괜찮을 때 정리하고 다듬을 거 좀 케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기회가 오면은, 기회라는 거는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는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줘야 우리의 종목들도 저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또 내년을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들을 다 이행을 하셨을 때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거를 다 충분히 복구까지 제가 커버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꼭 인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진짜 우리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시장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확하게 솔직히 확률로 따지면 5대5긴 한데요. 이게 점점 확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시장 이야기도 한번 싹 정리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VIP방에 오시면 VIP 회원님들하고 라이브 소통으로 또 별도로 코멘트 많이 또 해드리니까 편하게 오셔서 우리 함께 또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십시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